그러면 이제 요 스피커가 이제 외관으로 보기에 6.5인치 좀 커 보입니다. 자석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색깔이 이렇게 하얀 색깔은 이렇게 잘 없는데, AVI가 원래 하얀 콘지를 예전부터도 BMS 시리즈도 하얗게 어떤 그 액체를 발라가지고 했죠. 이게 AVI가 그 어떤 그 철학적인 게 밝은 콘지에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게 현재는 튜닝이 이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한번 들어보고 제가 이제 이 스피커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것도 파스 이게 뭐 300 넘어가는 겁니다. 요 와이드 렌즈가 얼마나 잘 나오는 건지 또 저희 한번 튜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미 다 작업을 다 한 거니까 이제 조립하고, 요 이 도어 트림의 요 잭은 차마다 위치가 다르고 또 방향도 다릅니다. 키 방향이. 그래서 이제 요 들고 있을 때 뭐 잘 안 맞으면 이 막 움직이다가 저 도어 그 트림의 키가 스피커를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시 안 맞으면 막 헤매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어의 키가 방향이 어떤지, 어느 위치인지, 키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보고 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 딱 들고 있을 때 힘을 좀 줘야 됩니다. 이게 막 이러다 보면 도어 트림의 이쪽 키가 스피커 콘지를 상한다는, 일반 웬만하면 스피커 콘지 괜찮은데 좀 비싼 것들은 스피커 콘지가 상합니다. 그래서 요거 꼽는 것도 항상 여기 요리 되면 안 되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통으로 꼽으면 됩니다. 이쪽에 키가 이게 요 보이죠? 요 고음을 이제 안 쓸 거지 않습니까? 안 쓰면 이것을 항상 이게 잡음을 유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든지 간에 잡음이 난다 이게 아니고 잡음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야 되죠. 줄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요런 거는 무조건 요거로, 다음에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표시를 하되 요 무조건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고, 이거 놔두면 작업 안 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세게 안 트는 사람이야 뭐 진짜 좋은 스피커를 장착하고 제대로 된 그 소리를 낼 때는 좋은 소리 안 들어봤죠? 진짜 좋은 거. 그때 탄탄한 소리, 우리가 뭐 베이스만 붕붕 때린다고 다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베이스만 붕붕 한다고 좋은 소리는 아니고, 뭐 전자악기도 있겠지만은, 여기 이제 보통 보면 뭔가 작업을 하거나 이러면 안 달라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겨가지고 자기 자리에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이것도 세게 줘올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번 할 만큼 정도. 그 텐션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거죠. 피스 한 개지만은 이제 허벌허벌하게 피스가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쫙 붙어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게 잡음 유발에 도움이 되고, 잡음을 떠났어도 스피커가 움직일 때 도어 트림이 울리지 않습니까? 이너 패널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 이너 패널이 울리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도 도어 트림인 겁니다. 도어 트림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어 트림이 고정될 때 탄탄하게 고정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더 탄탄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냥 중요한 내용인데, 뭐,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죠. 이거는 이제 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예쁘게 잘했습니다. 색깔도 밴드 칠하고. 그러면 다 됐어. 이제는 그거 할 차례입니다. 이제 요것을 이제 깎아야 되죠. 여기 디렉터, 무쇠의 디렉터인데 이제 깎을 겁니다. 예쁘게 만들 겁니다. 요거 깎는 거는 이제 조각하라고 뭐 간단한 걸 도구로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작은 부분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차의 인테리어 수준에 맞춰가지고 작업하는 거니까. 차 인테리어 수준에 맞춰가지고. 근데 뭐 차가 그런 중요한 그런 인테리어가 안 돼 있고 좀 오래된 차고 나는 뭐 인테리어보다도 막 음악적으로만 잘하면 돼.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래 할 필요 없겠죠.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그만하죠. 자그만한데 작답고 뭐 금방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를 이제 떼보겠습니다. 이제 요 손상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행제 역할 이렇게 하면 이제 종이 테이프죠. 종이 테이프를 떼면 이렇게 떨어지죠. 쉽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WD를 살짝 뿜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WD 레진을 하기 전 WD를 싹 뿜었습니다. 그러면 WD는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레진이 접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떨어지죠. 팽팽한데니까 더 잘 떨어지죠. 요게 실제 이제 요 카바인데 요 구멍은 요게 들어갈 구멍입니다. 요 퓨즈박스 카바죠. 여기에다가 장착할 겁니다. 약간의 앵글을 줘서. 그래서 이제 깨끗하니까, 주변이 깨끗하니까 이놈도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디렉터가 자그만하니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떼보겠습니다. 떼려면, 요거는 디렉터가 반짝반짝하게 생겨서 히스가 갈까 봐서 제가 지금 세게 하지는 못하겠는데, 조금은 일밭이야 작업이 되는데. 일어나죠. 여기서 WD를 이제 발랐거든요. 예. WD를 이제 발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딱 잘 떨어지는 거죠. 아까는 이제 사방팔방 거기 있으니까. 요것을, 지금은 떼야 됩니다. 예. 이거 떼야 제가 정확하게 실물을 보고, 제가 이렇게 따듬어야 되니까요. 보호 필름을 다 떼버리고. 여기 자그만한 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보호 필름을 일단 놔두고. 그러면, 요렇게 작죠? 작으니까. 요렇게 이제, 요렇게 붙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약간 밑으로 수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요렇게, 약간 요렇게 한다, 이 말이죠. 요렇게. 그럼 살짝 비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도 보기 싫을 거고, 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정도 해서 하는데, 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맞추기 위해서 요 레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딱 사이즈에 맞게끔 해서, 제가 뭔가 따듬을 겁니다. 맞게끔 해서 보기 좋게. 네, 좀 뭔가 받침대가 불쑥 튀어나와 있지도 않고 받침대 역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느낌의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하고, 그럼 요것을 표면을 먼저 민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자로. 요것을 민자로 모든 것을 요 끝은 거의 두께가 얇으니까 갑자기 밀어버리면 툭 떨어져 도망가 버리니까 제가 이제 이 정도로 하면은 민자가 됐고, 일단 이 정성 들여서 만드는데 또 모양이 잘 나와야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디렉트 크기에 맞춰 가지고 표시를 한 다음에 깎아야 되겠죠. 선도 안으로 빼야 되고, 요것을 연필이 이제 납작해야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연필을 이게 힘이
요래 가지고 요렇게 하면 칼 끝으로 한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요렇게 하면 됩니다. 뭐 대생하는 미술 대생할 때도 그럽니다. 모양 똑같이 떠야 됩니다. 여기가 선들어가는 곳. 일단 여기 에리한 부분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하고 이제 이것을 약간 이렇게 할 겁니다. 이 각을 조금 더 경사를 많이 줘야 되고. 나머지는 사포로 해가지고. 여기는 오히려 역각으로, 역으로 할 생각입니다. 수건을 하나 받쳐서 끄트머리가 좀 지저분해도 요거를 하나 받친 다음에
이 자그만한 거는 이렇게 조각칼로 해도 됩니다. 먼지도 안 나고 뭐 나쁘지도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곡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직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좋죠. 이런 거는 이제 그 그라인더로 갈아서 사포로 이렇게 하면 시칼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요금 해가지고 상태를 한번 보고, 이 포면도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진으로 해서 레진이 형태가 다 좀 특이한 형태가 되죠. 네, 아랫단에 부피가 좀 더 양이 많고, 요 수직은 이렇게 역으로 아랫단은 역각으로, 아랫단은 역각 비슷하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거를 깎을 때 그대 대패로 밀듯이 이렇게 팽팽하게 깎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팔에 힘을 좀 주고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가운데는 안 깎이고 가쪽만 깎일 수도 있거든요. 나갔을 때 똑바로 그때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더 안쪽을 깎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놔두고 이 부분을 더 많이 깎아야 된다 이 말이죠. 가운데가 좀 볼록해지네. 이럴 때는 이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래 위로 이리 밀면서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가 안 깎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도색으로서 마무리할 겁니다. 네, 좀 바릅니다. 이제는 이것도 좀 다르죠. 여기가 얇고 높고 볼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볼록합니다. 이게 표면이 저기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맞춰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더 깎을 수도 있습니다. 더 깎을 수도 있고 요만큼은 그대로 둬야 되겠죠. 근데 요 부분은 살짝 한 15도 정도 15도 정도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각하고 이 모양이 아무렇지 눈에 거슬리면 안 됩니다. 오로지 저 디지털 리모트 컨트롤러 DRC가 돋보이고 이거는 눈에 띄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너무 막 화려한 느낌으로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르면 보기 싫거든요. 작은 거지만은 그대로 그냥 대패로 삐지듯이 각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깎아요. 대충 이쯤에서 한번 놔보고, 요 각을 좀 더 이렇게 아랫단 각을 좀 더 역각으로 더 할 수도 있거든요. 놔보고. 조금 더 역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각으로 해야 되고, 이 다이의 존재감이 좀 더 몸체보다 커 보여서, 손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사포보다 이게 조각칼이 이럴 때는 더 유리하죠. 사포는 정밀하게 하기 좀 힘듭니다. 그리고 표면이 깨끗하게, 나중에 도색을 할 건데, 표면이 깨끗하게 이게 그 단면이 깔끔한 그 성분이 보일 때 도색이 잘 됩니다.
이 가운데가 볼록하니까 또 착시 효과가 나타나네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뭐 레진 작업, 또 레진 작업이지만 나무 가지고 부드러운 나무 있습니다.
조각하는 나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상을 만들어낼 때 하는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레진 작업할 때 자그만하니까 사포보다는 이 칼이 더 깔끔하게 이 에리한 칼로 하면 원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에리한 부분을 다 날려버리고, 일단 이거 구멍을 내야 되니까 이 구멍을 요 쪼삐단 요거 가지고 요 수준인데 그럼 뭐 요것을 조금 더 아래 위로 넓힐 수도 있으니까 그리 하고 여기서 구멍을 내서 뭐듯이 만만치 않습니다. 구멍이 작진 않으니까. 근데 요것이 이제 깨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작은 이제 드릴을 하고 그다음에 큰 드릴 번갈아 가면서 작은 드릴로 먼저 구멍 내고 또 그다음에 큰 드릴로 구멍 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쪽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각을 줘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작은 걸 가지고 한번 해보고 요것이 요 끝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요 끝에 있죠.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되네. 요게 몇 밀인지 보고 6mm
요게 5mm, 6mm짜리를 6.2 정도. 7mm인데 7mm를 안 되겠다. 칠 m m 면 충분하니까. 네, 조금 여유 있게 해야만이 나중에 이 양면 테이프로 붙일 겁니다. 여유 있게 해야만이 양면 테이프 붙일 때도 잘 붙고 저항이 없이 케이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이죠? 요. 조금은 이쪽으로 요리 보이죠? 조금 이쪽은 약간 모서리를 약간은 각을 좀 맞추고
이게 이제 탁 깨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작으니까. 둥근 게 아니고 지금 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체 포면을 순간본드로 한번 싹 이렇게 그 표면을 도장을 할 겁니다. 순간본드로. 순간본드로 도장을 하면 그 순간본드가 딱딱한 그 강직성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어디 탁 부딪히더라도 그 어느 정도는 그 내구성을 유지해 줍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전체적으로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커 보입니다. 모서리 부분을. 이것이 조금의 차이에서 완성도, 이게 잘했다 못했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의 차이에서. 지금은 뭐 한 0.12mm 정도의 표면 차이 가지고 지금 완성도를 지금 높이는 중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왕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조금만 더 투자하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은데, 이쪽은 됐고,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선이 하나 있으니까 요 라운드하고 비슷하게
참 그게 별거 아닌데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다. 연기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 연기되는 부분. 요쪽은 괜찮은데, 요 부분이, 끝만 다 그리면 되겠네. 요 끝만 좀 동그랗게.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해서 네,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조금의 차이가 그렇게 눈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정말 조금의 차이. 지금은 왜 신중해야 되냐면 잘못 판단으로 많이 깎아버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게지 않습니까? 많이 깎아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죠. 전체 또 행태의 모양을 또 더 많이 깎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원하는 행태에서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조금씩 지금은 아까 얘기했죠. 한 0.2mm, 1mm에서 그 완성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똑딱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0.1mm의 그 퍼피 두께의 돌출 여부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근데 뭐, 이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 가면 또 안 되니까, 이 정도 해서, 이제 순간 본드를 도장할 겁니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 이 정도면 안정감 있게 보입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는 칼질하면 안 되고, 손으로 해서. 그럼 순간 본드를 이렇게 이제 도장해서, 순간 본드가 굳고 나면, 제가 이제 도색을 할 겁니다. 그럼 순간 본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순간 본드를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게 다듬은 게 뭐 별로 뭐 있어 보이는 행상은 아니죠. 있어 보이는 행상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능적으로 요 구멍 핀 홀에 맞게끔 해서 요게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해봐야 되겠죠, 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될 건데, 양면 테이프를 안 붙일게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리 되겠죠. 예. 요 부분은 좀 밑으로 내려갔죠. 요 면은. 원래 제가 할래 했던 것보다 조금은 크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 안으로, 여기 양면 테이프 붙일 때 여기 조금 내려와야 됩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내려와지면 윗부분을 좀 깎아야 되겠네. 조금 더 살짝 내려오면 위에가 살짝 베이게 그거만 조각칼로 한번 수정하고 이제 순간 본드 바르고 순간 본드 굽고 나면 조금 내려야 되니까 이게 이 선이 있어 가지고 내리는 것도 쉽진 않아요. 선이 있어서. 이 부분만 칼로 살짝 그냥
가운데가 볼록한 그것도 문제고. 아무튼, 생각보다 완성하기가 어려운 그냥 이제 모양이다. 중간본드를 바르면 이제 깨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중간본드를 싹 이제, 이 바를 겁니다. 이렇게. 여기 얇은 판을 하나 가져와서 두껍게 발리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깨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 끝부분하고 이 끝부분 이는 끝부분 작업하는 게 참 일이 많죠. 이게 일이 많습니다. 요리하면 이게 생각보다 내구성이 좋아집니다. 일부러 뭐 뽀살락 하면 모르겠지만 다음은 순간본드 특히 이 부분이 취약점이니까 이 부분이 좀 취약점이죠. 이 부분이 여기가 눈에 보이는 데가 여기 이렇게 좀 깨끗하게 발라주고 눈에 보이는 데가 여기 이렇게 깨끗하게 발라주고 네. 이 정도만 하면 된 것 같고 이것을 살짝 말라야 되니까 이게 거꾸로 바뀌면 더 좋겠네. 여기서 막 굳었거든요. 더 하겠는데 왔는데 나중에 뭐 빼든지 하고 요리하면 되겠네. 굳으면 뭐 이거는 뽑아버리면 되니까 젓가락은 중간본드를 하나 쓰고 나면 여기에 두드려서 꼭꼭 눌린 다음에
여기 확실히 중앙본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래 해놔면 오랫동안 보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저 굳으면 이제 도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본드가 이제 듬뿍 발라서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이제 따뜻하게 해서 이제 구웠습니다. 그러면 양면 테이프로 해서 접착을 할 거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가 잘 붙으려면 바깥 페인트가 칠된 것보다는 바깥 페인트가 칠이 안 되고 중간본드에 붙어있는 표면에 양면 테이프가 더 잘 붙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라카 페인트가 다 이 표면에 다 덮어지지 않도록 테이프 좀 발라갖고 칠을 하면 그러면 이제 중간본드 이거는 표면이 내걸하지 않습니까? 코팅된 것처럼. 그럼 페인트가 안 붙은 상태에서 중간본드를 탁 붙여갖고 하면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였어. 들고 이렇게 꼬시고 있네. 실을 까만색으로 할 겁니다. 다른 색깔은 어울릴 것 같지 않고. 뭐 이렇게 마르면 이제 부드럽게 하는 형태의 질감, 이제 부드러운 사포 표면처럼 이렇게 지게끔 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칠이 굳어야 해서 실이 이제 굳으면 이제 부드럽게 표면을 부드럽게 칠하고 이게 이제 중간본드 자국이 있기 때문에 중간본드가 울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표면이 울룩울룩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마르고 나면 이제 부드러운 사포처럼 그런 표면을 만들 겁니다.